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솔법률사무소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우리 상간소송할 때 사전 합의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때는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췄었냐면 원고가 되실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아내라던가 남편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상간녀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미리 합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특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편의상 이제 사전 합의라고 이제 칭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 합의를 제안할 때 피고가 될 사람 입장에서 좀 챙겨야 될 것들. 왜냐면 무조건 상대방 그쪽에서 이제 하자는 대로 다 응했다가 나중에 또 소송이 되고 결국에는 법률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좀 많이 접해서 일단 피고가 되실 분들도 만약에 이 합의에 응할 생각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제대로 조건을 조율해야 된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 사전 합의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요즘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내가 이걸로 이혼까지는 안 할 거야.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내가 이걸로 이혼까지는 안 하고 가정을 지킨다든지 아니면은 상간녀나 상간남 쪽하고 같은 직장에 있다거나 사회적인 연관이 있거나 해서 무조건적인 소송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경우에 사전 합의를 많이 선택하시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 합의에 응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고 항상 실패 사례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공 사례인 경우는 우리 의뢰인이 상당히 담담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내가 하기로 마음 먹은 거고 이거 안 되면 소송하겠지만 변호사님 믿고 일단 맡겨놓는다. 이렇게 좀 담담하게 하시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성공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금액 자체에 너무 신경은 쓰지 않으시고 상간녀나 상간남 입장에서도 내가 소송 당하는 건 너무 싫어. 대신에 이 금액 정도면 합의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이제 뭐 소송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부를 수는 있어요. 사실 그게 사전 합의의 장점이거든요. 소송 가면은 우리 서로 소송도 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소송에서 대체적으로 위자료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니 이거보다 조금 더 우린 많이 받고 싶어, 소송 안 하는 대신에. 이거 되게 일리 있죠, 여러분.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소송 당하지 않는 대신에 어느 정도는 더 줄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금액이 막 3배가 돼버리고 4배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피고가 될 사람 입장에서 그거에 응하겠냐는 거죠. 이런 문제를 좀 접근을 잘 해야 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1억 원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소송을 하면 이거는 2천만 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소송을 당하는 게 그 8천만 원보다도 더 싫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는 1억이 의미가 있겠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꼭 지켜야 한다든지 뭐 기록이 남는 것 자체, 이런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든지 좀 그런 요인이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최근에 했던 성공 사례 중에서 적당한 금액으로 적당히 합의가 잘 되었어요. 우리 의뢰인도 좀 담담하게 임하셨고, 그리고 상대방도 무조건 합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를 저희 사무실에 잘 전달을 해줬고요. 뭐 사무실에서 위약벌이나 이런 거 문구를 만들어서 사전 합의서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을 했고, 다만 이제 금액에서는 조금 조율을 했어요. 피고가 뭐 내가 이 정도는 지급하기 힘든데 이 정도로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구체적인 역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걸 우리 의뢰인이 또 담담하게 그 정도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셔서 성공적인 합의가 됐고, 성공적인 합의서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돈 받고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소송이라는 어떤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한 케이스죠. 반대로 실패 사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너무 많이 부르는 경우, 과욕을 부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안 될 확률이 높기는 높거든요. 뭐 여기에 한 2천만 원 나올 게 예상되는데 무조건 5, 6천 이상, 뭐 1억, 너는 돈이 많잖아,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파악해 와서 나한테 1억은 줄 수 있을걸? 이런 생각으로 1억을 제안한다든지 그런 경우 일단 안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없을 것 같으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상간녀나 상간남의 입장을 막 너무 생각하다가 합의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 상간녀나 상간남의 입장을 생각을 뭐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혼인 생활을 유지할 건데 그 상간녀의 배우자나 상간남의 배우자가 내 배우자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도 소송에 휘말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막 염두에 두시게 됩니다. 상간녀한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거는 어디로 보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집으로 보내면 언제 보내야 된다 막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면서 상대방의 상황에 너무 집착하다가 내 합의를 통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거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상간녀나 상간남 쪽이랑 너무 조율하다가 오히려 그 상대방이 자기의 배우자에게 털어놓고 말아요. 내가 지금 상대방 쪽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 배우자한테 안 알려지게 하다 보니 나는 굉장히 압박이 심하다. 그래서 미리 내가 당신한테 이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털어놓은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 배우자께서도 소송을 고려하시게 되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소송으로 딱 직행했으면 오히려 별 문제가 없었을 수 있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해보지 못하고 이거는 상대방도 나한테 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그냥 합의를 포기하겠다. 소송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그냥 이도저도 안 되게 된 케이스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뢰인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우선이고 내 배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느니 나도 이거를 안 하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합의가 까다로운 상황이면 그냥 변호사한테 좀 맡겨뒀으면 이게 합의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너무 많은 것을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다 보니까 오히려 합의가 무너지는 거죠.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소송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 마음의 응어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소송은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돈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송을 해야지만 1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행사를 하는 거고 내 마음속 응어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고 배우자가 지금 나랑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느냐 나도 배우자랑 유지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상간소송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생각하다가 합의가 어그러져 버리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차라리 이거는 소송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요. 합의를 하시자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포기하시고 이런 부분에 집중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간소송에 앞서서 해보는 사전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데요. 그 이름은 통고장 등 이름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증명 우편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합의의 형태는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한번 활용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